여러분은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여행은 짜릿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게 바로 가족여행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여행을 갈 때 반드시 어디로 갈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서로 미워하고 툭하면 으르렁대던 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한국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레인이라고 해요. 전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여느 또래와 같이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한 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실 공개적인 커뮤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게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가족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가족 구성원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쥐와 고양이처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느 가정이나 작은 다툼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수준을 상당히 넘어선 상태였어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서로 별거 중인 상태셨어요. 법원에 이혼 서류까지 제출한 건 아니었지만 두 분은 거의 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친구처럼 지낼 준비를 하고 계셨죠. 두 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자식에 대한 양육관 문제, 그리고 각자의 직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민자 출신인 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과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엄마의 예민함도 한몫했죠. 제가 어릴 적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두 분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몇 년 만에 앙숙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통에 두 분은 따로 살기로 했고 아빠는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미식축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는 바람에 운동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그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애가 무척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못된 짓을 하다가 철창 시내도 여러 번 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실망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원래는 운동도 공부도 모두 잘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쓰레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멋대로 굴었죠. 저도 그런 동생을 타이르려고 해봤지만 귀에 말뚝이라도 박았는지 들어먹지를 않더라고요. 엇나가기만 하는 동맹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집안 분위기는 더 악화가 됐죠. 화가 난 아빠는 학교 따위는 다 때려치우고 군대에 입대를 하라며 윽박을 질렀어요. 동생은 그런 아빠에게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대들었죠. 전 그런 가족들을 보며 힘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가족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논하고 싶었지만 저희 가족들 중 누구도 제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최악의 가정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트럭을 모는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회사만 다녔고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자식을 돌봤던 엄마에겐 점점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엄마의 주름살은 마치 삶의 고단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진로에 관한 고민은 둘째치고서라도 이대로 갔다간 저희 가족이 모두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쑥 들더라고요. 전 저희 가족을 사랑했어요.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대지만 진심은 그게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전 서로의 진심에 대해 함께 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적엔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은 성장하는 내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죠. 전 가족들에게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주 멀리 완벽히 낯선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엔 다들 회의적이었어요. 아빠는 해외여행을 가면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비행기 문을 열게 될 거라면서 고개를 저었고 엄마는 내 아빠와 여행을 가느니 혼자 사막에서 지내는 게 낫다고 응수했죠. 남동생은 여행 갈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달라는 엉뚱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당장 때려치우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죠. 전 차분하게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우리 가족에겐 이 여행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설득했고 틈틈이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기꺼이 여행 경비로 내놓겠다고 말했어요. 제 꾸준한 설득 끝에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 같던 가족들이 조금씩 제 말을 듣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몇 가지 조건과 조율을 거친 후에야 겨우 가족 여행이 성사됐죠. 여행지는 몇 군데의 후보군을 거친 후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완벽히 낯선 곳이어야 하고 관광이 편리하고 안전해야 하며 우리 가족의 유일한 공통점인 맛있는 음식이 많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조건과 완벽히 맞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결국 저희 가족 모두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전 비행을 하는 동안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여행이 저희 가족의 단합 여행이 될지 아니면 이별 여행이 될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됐죠. 엄마는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갑자기 사색이 된 얼굴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꼭 참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엄마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후다닥 어디론가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빠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엄마를 들쳐 업더니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남동생은 영문도 모르고 그런 아빠를 정신없이 뒤쫓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전 공항에 이런 의료센터가 마련돼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어요. 공항 의료센터는 각종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더군요. 각종 검사를 받은 엄마는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음식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고 수액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전 아빠에게 어떻게 이런 곳에 병원이 있는 걸 알았냐고 물었죠. 아빠는 당연히 공항 직원에게 물었다고 대답했어요. 공항의 규모나 시설을 보니까 병원 같은 시설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전 아빠의 기지에 감탄을 했죠. 엄마를 등에 업고 열심히 뛰던 아빠의 모습에 감동도 했고요. 엄마를 업고 뛰느라 힘들지 않았냐는 제 질문에 엄마가 처녀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다며 문제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수액 치료를 받기로 했고 그동안 저희 가족은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오랜 비행으로 지친 가족들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것은 꽤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인터넷을 뒤져보던 남동생이 공항 내에 사우나 시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 남동생의 말에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공항에 목욕이나 사우나 시설이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이 직접 핸드폰을 보여주며 자신이 찾은 정보를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사실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는 정말 사우나 시설이 마련돼 있었죠. 전 한국 사람들의 세심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공항 내에 의료센터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사우나 시설까지 있다는 게 굉장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아빠에게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빠는 자신은 병원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을 테니 저희끼리만 다녀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라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와 남동생은 찜질방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게 됐고 저희 두 사람은 그곳에서 긴 비행으로 쌓인 여독을 완벽하게 풀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괴롭히던 복통은 거의 사라졌고 저희의 컨디션도 완벽했죠. 한국 의료 수준을 직접 경험한 엄마는 엄지를 세웠어요. 모든 검사와 진단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미국에선 2주 정도 걸릴 길을 이곳에선 원스톱으로 이뤄진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더구나 단돈 몇만 원 정도의 이 모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마냥 신기할 뿐이라는 거였죠. 만약 미국이었더라면 20만 원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것도 보험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그제서야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 플랫폼으로 이동했어요. 처음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어렵다고 느꼈지만 금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신속한 교통 시스템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지하철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물론 미국의 댈러스와 휴스턴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같은 것도 없고요. 솔직히 그곳의 지하철을 이용하면 썩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죠?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놀랍도록 청결하고 훌륭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국 지하철에 매료됐죠? 아빠는 이런 지하철이라면 며칠 밤을 묵어도 될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한국의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훌륭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 저희는 예정된 관광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즉 비무장지대였어요. 한국 전쟁 당시 휴전을 하면서 설정된 군사적,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일정 간격을 유지한 완충지대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한국에 가면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곳에서 비무장지대 투어 상품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임진각과 돌아선 전망대, 남방한 개선 철책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한국이 아직도 전쟁 중이며 휴전 중인 국가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이 만든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비무장지대를 여행하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곳을 구경하는 동안 웬 노인 한 분이 친절한 미소를 보이며 다가오시더군요. 그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족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쾌히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먼 한국에 방문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자신은 10살 꼬마였다면서 그 당시 직접 겪은 전쟁의 참상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이 모든 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군인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남동생은 그 노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동생이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노인과 헤어지고 나서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식당에 방문했죠.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경험한 소감을 열정적으로 토론했어요. 특히 남동생은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어렴풋이 알겠다며 진지한 말을 하더라고요. 비무장지대 관광을 마친 저희는 바로 다음 일정이 예정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과 경주 관광이 마지막 일정이었죠. 부산은 해운대와 광안리, 청사포 전망대 등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경험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천문화마을이란 곳이 제일 인상 깊은 관광지였어요.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작고 굽이진 골목은 그곳만의 독특한 정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컬러풀한 색과 예술적 감각으로 꾸며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1950년대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된 곳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빠는 그 설명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을을 눈에 담으셨어요. 아빠는 감천마을이 자신이 미국으로 넘어와 처음 살았던 동네의 뒷골목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아빠의 감정에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산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희 가족은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경주로 떠났어요. 한국의 중요 문화재인 불국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한국 여행 일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국사 곳곳을 탐방하며 한국 문화재에 대해 배웠고 불교의 교리와 역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척 신선한 경험이었죠. 식사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고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음식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로지 식사만 해야 하는 체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는 절 안에서 108번의 절을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의미하며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수양이라고 하더군요. 배를 가르쳐 주신 스님은 모든 건 자신의 마음이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움도 사랑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마음으로 배에 도전을 했고 특히 엄마는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배를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템플스테이에서 배운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복잡했던 마음과 나쁜 감정들을 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불완전한 저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해졌고 무뚝뚝했던 아빠 역시 그런 엄마에게 감정 표현을 잘하게 되었죠. 얼마 후 따로 살던 아빠는 다시 저희 가족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한 남동생은 군대에 입대했어요. 동생의 결정에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동생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모델과 의사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저 또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무대 위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델 에이전시에 등록한 뒤 본격적으로 모델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변화된 것은 분명 한국 여행 때문입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한국에 대해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한국 여행에 대해서 묻는다면 적극 추천할 겁니다. 다른 곳보다 제일 먼저 한국에 다녀오라고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한국 여행을 통해 서로가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또한 가족 중 한 명이 복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인천국제공항의 의료시설을 통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한국 여행이 특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녀의 가족이 한국에서의 추억을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